하나TV 안나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이렇게 메이드복을 입고 왜 이런 머리를 했냐면 오늘은 바로 달콤한 사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바로 화이트데이거든요. 저는 사탕을 이렇게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탕 도대체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고 화이트데이는 흔히 사탕을 주고받는 날이잖아요. 도대체 이 사탕 언제부터 먹었을까? 사탕! 너는 어디서 왔니? 그래서 사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저도 궁금했거든요. 어렸을 땐 사탕 참 좋아했죠, 우리. 지금은 잘 안 먹지만,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지만. 자, 그럼 사탕은요, 일단 사탕의 원료는 설탕이죠. 설탕이 있어야지만 사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설탕의 원료는 뭐냐? 아시다시피 사탕수수죠. 그럼 사탕수수가 언제 발견되느냐? 사탕수수는 아주 옛날에, 생각보다 옛날에 발견됐다라는 거죠. 바로 인도지방에 기원전 200년경에 사탕수수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사탕수수는 그 줄기 자체에서 이렇게 씹어먹다 보니까 줄기가 씹을수록 너무 달아. 사람들이 막 씹어먹었는데 그 줄기에서 하얀 즙이 나왔고 그거에서 나중에 이제 설탕이 발명이 된 거죠. 그 즙을 이렇게 말리다 보니까 설탕 결정체가 나와서 설탕이 나온 건데, 근데 사실 사탕이라는 건 뭔가 달콤한 걸 입에다가 계속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사탕의 유래라고 하면 정확한 근거는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그러한 걸 사료적으로 찾아봤을 때 고대 이집트 그러한 벽화나 사료에 보면은요, 꿀을 넣은 과자에다가 꿀을 묻힌 거, 동그랗게 만든 과자에다가 꿀을 묻혀 먹었다. 그러한 게 고대 이집트, 그리스, 이스라엘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꿀과자. 그런 게 이제 최초의 좀 사탕의 시초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본격적으로 사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설탕의 개발과 함께 이루어졌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이 사탕수수가 발견이 됐고, 그래서 이제 설탕이 만들어지고 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이제 설탕을 가지고 사탕을 만드는데, 정말 요즘에 사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설탕의 결정체가 처음 발견이 된 건, 처음에는 그 설탕에다가 과일을 졸여 먹었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잼이죠, 잼. 근데 그 잼을 조금 더 농도를 진하게 설탕을 많이 넣어서 졸여 먹다 보니까 이 레몬을 특히 이렇게 졸여 먹었는데 레몬 껍질 끝에 하얀 결정체가 생기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바다에서 물놀이 하면 몸에 하얀 소금 결정체 생기죠. 그런 것처럼 설탕도 그런 결정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먹어봤는데 레몬 껍질에 하얀 결정체가 생기니까 바삭바삭하면서도 달콤해. 이게 최초의 사탕이 된 겁니다. 바로 캔디드 레몬필이라고, 그 레몬을 아주 농도가 강하게 설탕과 함께 졸여가지고 레몬 겉에를 약간 코팅해버린 거죠. 캔디드 레몬필이 생기고 나서 이게 최초의 캔디고, 최초의 캔디는 이러한 후르츠 캔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르츠 캔디. 그래서 후르츠 캔디를 만들었는데, 후르츠 캔디는 아무래도 과일을 졸이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굳이 이렇게 과일을 넣을 필요가 있냐. 과일 향만 넣고 설탕을 넣고 향신료를 이용해가지고 색깔을 넣고 딸기맛, 레몬맛, 그런 설탕으로 사탕을 만들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바로 슈가 캔디를 만들게 됩니다. 설탕을 녹인 다음에 색소를 넣고 이제 일종의 틀에다가 이렇게 설탕을 넣어서 이렇게 딱 굳힌 거죠. 그런 거는 정말 심플해요. 그건 우리도 만들 수 있어요. 설탕 녹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쇠로 된 판 같은 데다가 그 설탕 모양으로 이렇게 글씨도, 영어 알파벳 글씨도 만들 수 있고요. 저 옛날에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선물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사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슈가 캔디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틀에 부어서 성형한 그런 슈가 캔디를 만들게 되는데, 그 슈가 캔디에 이제 신맛이라던가, 오늘 발음 왜 이렇게 씹히니까. 신맛이라던가, 오늘 사탕을 못 받아서 지금 멘붕 와서 그래요. 신맛이라던가, 과일맛, 그리고 독특한 그런 향을 첨가해서 바카맛, 그런 식으로 첨가해가지고 모양을 예쁘게 만든 게, 그게 바로 드롭스입니다. 최초의 슈가 사탕 드롭스. 우리 제가 추억의 드롭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요거 어렸을 때 보신 분 요거 생각나시면 이제 제 또래예요. 바니 드롭스 참 많이 먹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거 이렇게 한 개씩 친구들 나눠주고
여기 가운데 동글동글하게 잡혔던 그 느낌이 나요. 아, 이거 얼마인지 알아요? 여러분 50원이었어요. 나 어렸을 때 50원이었어. 야, 사탕이 여러 개 들어있었는데 50원이라니. 아, 진짜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쵸? 근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이 바니 드롭스는요. 좀 기술력이 좀 요즘 같지 않았기 때문에 저거 먹고 많이 피봤습니다. 쪽쪽 빨다 보면은요. 피가 나요. 뭐지? 이 피맛은 뭐지? 근데 입천장 까지고 혀 찢어지고 위험한 사탕이었어요. 너무 살살 빨아야지 강하게 빨아 먹으면 이 사탕이 구멍이 뽕 나가지고 그 사탕에 입이 비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약간 좀 싸구려. 싸구려 사탕이라고 할 수 있죠. 피맛도 났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랑 사랑방 캔디, 우리 할머니가 하나씩 주셨던 사랑방 캔디, 이런 것들이 드롭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동그란 모양의 드롭스를 만들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인도 쪽이나 그런 그쪽에서 온 보석과 향신료가 만나가지고 사탕을 보석 모양으로 만들게 됩니다. 사탕을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석 모양을 만든다던가 진짜 사탕을 보면 진짜 보석처럼 보이는 색깔의 보석처럼 느낌으로 보석 모양의 캔디를 만들게 되고 그런 식으로 막 드롭스가 막 유행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모양의 또 캔디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뒤를 이은 것은요. 견과류에다가 설탕을 입힌 그런 드라제를 만들게 됩니다. 견과류에 설탕을 입히기도 하고요. 안에는 말랑말랑한 시럽인데 겉에는 딱딱한 그렇게 해서 유통기한을 좀 길게 만들었던 그런 드라제인데요. 아직도 남아있는 드라제 중에 제일 유명한 건 멘토스입니다. 아시죠? 멘토스 먹으면 겉에는 딱딱하지만 이게 입에서 이렇게 녹이다 보면 안에는 말랑말랑하잖아요. 안에는 시럽 상태. 요런 멘토스가 이제 드라제라고 해요. 예전에는 견과류를 이용해서 견과류의 겉에다가 이렇게 딱딱하게 입힌 그런 식의 드라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탕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도 막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설탕 결정화를 유도해서 딱딱하게 만든 봉봉이라고 하는 그러한 캔디도 있대요. 봉봉 캔디. 네. 봉봉 캔디는 이런 거라고 합니다. 요거 요즘 젤리빈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있는 건데 봉봉 캔디. 그러니까 안에는 이 봉봉 캔디의 특징은 요즘 젤리빈은 안에가 살짝 말랑말랑하지만 옛날 봉봉 캔디는요. 안에가 아예 그냥 사탕. 결정체. 딱딱한 사탕이고 겉에도 딱딱한데 이렇게 색깔을 다 입힌 이런 봉봉 캔디 뭐 이런 것들도 프랑스에서 많이 나왔다고. 이 봉봉이 아마 프랑스어로 사탕인가 그럴 거예요. 봉봉, 아몬드 봉봉. 네, 이런 봉봉도 막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탕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 사탕이 급격히 다양하게 만들어진 게 바로 유제품과의 콜라보입니다. 우유가 들어가고 버터가 들어가면서 또 다양한 바로 밀크 캔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유제품이 캔디 분야에 응용이 되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캐러멜이죠. 아, 캐러멜은 연유와 우유가 들어갑니다.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밀크 캐러멜. 이에 막 끼고 캐러멜이 진짜 이가 잘 썩죠. 이 달달하면서도 말랑말랑하면서도 막 입안 가득 행복했던 밀크 캐러멜. 요거 이렇게 싹 넣어가지고 한 친구 나눠주고 다시 남은 거 싹 닫고 갖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이런 건 연유와 우유가 들어간 밀크 캐러멜. 그리고 그렇게 우유와 그리고 이런 버터. 우유로 만든 버터와 물엿과 설탕으로 만든 토피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토피는 최초에는 이렇게 견과류의 겉에다가 이렇게 묻혀서 만들었다고 해요. 아까 말했던 그 드라제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요. 토피는 이런 겁니다. 우리 유명한 이 커피나 아시죠? 커피나가 대표적인 토피래요. 그러면서 토피는 견과류와 초콜릿과 같이 만나면서 콜라보가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 쪼꼬바 같은 그런 모습이 토피 사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또 사탕이었구나. 요것도 사탕이래요. 이런 식의 토피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 아십니까? 요거 약간 좀 엿같이 생겼잖아요. 그 엿처럼 생겼는데 요거 할머니가 드셨던 그 사탕 봉사리 보면은 우리가 딱 한 종류만 공략했던 그 사탕. 계피맛 사탕 절대 안 먹고 생강맛 절대 안 먹고 우리가 좋아했던 사탕은 바로 누가 사탕이잖아요. 그 누가입니다. 누가는요. 원래는 볶은 아몬드와 꿀과 시럽으로 만들어졌대요.
그러다가 이 누가에 우유가 들어가면서 훨씬 더 누가가 맛있고 풍부해진 풍미가 생겼죠. 그러니까 누가는 실제로 먹어보면 점점 입안에서 말랑말랑 녹으면서 정말 땅콩엿? 우리나라 엿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이제 누가 사탕이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도 유명한 누가 사탕. 먹어보고 싶어요. 저런 견과류 들어간 거 너무 좋아. 옛날에 그 할머니가 그거 주시면은 그 통아몬드? 그거 주시면 항상 아몬드만 뽑아 먹었었는데 견과류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식의 사탕이 점점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탕의 역사는 아주 고대에는 꿀 찍어 먹다가 이제 사탕수수가 발견이 되고 설탕을 발명하고 그러면서 이 설탕을 이제 과일에 졸이다 보니까 그 설탕 결정체가 생기는 걸 보고 사탕을 개발하게 되고 최초의 사탕은 이런 캔디드 레몬필, 프루츠 캔디였다가 이제 드룹스, 점점 다양한 드라제, 봉봉, 다양한 누가, 캐러멜, 그리고 토피, 이런 식의 여러 사탕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사탕의 역사는 심플합니다. 아주 처음에 사탕을 개발했던 거는 아직 정확한 설은 없어요. 그냥 캔디드 레몬필, 요 정도만 이제 유럽에서 처음 발견이 됐다라는 거. 아주 옛날에. 캔디드 레몬필은 거의 중세시대부터 먹기 시작했죠. 자, 그럼 사탕의 종류도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탕의 종류. 추억이 돋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사탕의 종류를 한번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사탕의 종류를 제가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요. 이게 사탕이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이 사탕은 기본적으로 설탕이나 엿 같은 경우를 끓였다가 이제 이렇게 선형 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굳힌 거를 사탕이라고 하는데 포괄적으로 그런 걸 다 사탕이라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것이 사탕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요 마시멜로우도 사탕이래요. 난 이거는 그냥 젤리인가? 젤리도 사탕이래요. 설탕을 이용해서 질감을 다양하게 만드는 건데 꼭 딱딱한 것만 사탕이 아니더라고요. 마시멜로우도 사탕이라는 거. 일단 옛날부터 가장 지금까지 사랑받는 사탕 중에 옛날식 좀 오래된 유행의 사탕은 바로 알사탕입니다. 알사탕 들어보셨나요? 알사탕?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선 이것을 눈깔사탕이라고 합니다. 정말 커가지고요. 정말 안구만하다, 눈알만하다, 그래서 눈깔사탕이라고 하고 진짜 큰 눈깔사탕은 정말 요만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친구들이랑 깨서 먹기도 했던 사탕 깨서 드셔보셨나요? 지금은 되게 궁상맞은 짓이다라고 하겠지만 저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랑 사탕을 깨서 먹기도 했어요. 근데 사탕 깨서 먹었는데 맛있어요. 가루도 막 먹고. 그래서 이런 눈깔사탕, 동그란 사탕이 대표적인 알사탕인데 원래 알사탕은 딱딱함이 매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약간 드롭스 느낌으로 만든 알사탕이고 진짜 전통적인 외국에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먹는 알사탕은요. 정말 딱딱해요. 이걸 어떻게 먹냐 싶어서 입안에서 진짜 안 녹고요. 대표적인 유명한 알사탕이 조브레이커라는 알사탕이 있습니다. 이 조브레이커는 특징이 또 이게 색소가 많이 들어가서 입이 이 색깔로 돼요. 빨간색 먹으면 혓바닥이 빨개지고 초록색 먹으면 혓바닥이 초록이 되는 그런 사탕인데 진짜 딱딱해서 이 조브레이커라는 뜻 자체가 턱 파괴 사탕. 깨물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굴려 먹는 건데 망치로 깨서 먹어야 됩니다. 깨서 먹으려면. 입안에서 이빨로 깨려다가 요거 먹다가 이 많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갈이 할 때 있잖아요. 이 많이 빠졌다는 추억이 있을 정도로 정말 턱 파괴 사탕. 원래 이런 게 이제 알사탕이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 외국에는요. 미국 쪽에서는 드물게 진짜 큰 야구공만한 사탕도 나온대요. 이벤트성으로. 요만한 사탕이 나와서 그거를 친구들과 깨워 먹는 행운을 그 안에다 숨겨놓기도 하고 행운의 사탕 이런 식으로 요만한 사탕도 있다라는 거. 이게 알사탕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러면 이런 알사탕 드셔보셨나요? 저도 우연히 하얀색인데 좀 작은데 이런 거 먹어봤는데 입안에서 안 녹아요. 그거 사탕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말고 딱딱해가지고 입에서 진짜 한 2시간 먹었던 그런 사탕도 있어서 그런 게 알사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롤리팝. 롤리팝은 롤리팝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롤리팝입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대사탕. 롤리팝은 이게 동글동글한 걸로 많이 유명하죠? 이것도 유명하지만 사실 제일 유명한 롤리팝은 우리나라에서는 추파춥스죠. 그러니까 막대를 꼽아가지고 먹는 사탕을 롤리팝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이게 알사탕 너무 크게 되면 그거를 먹고
진짜 심한 알사탕은요, 야구공만한 알사탕은 좀 핥다가 통에 넣어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하거나 또 핥다가 보관하고 점점 비위생적인 거야. 그리고 이게 끈끈해지고 그러니까 손에 안 대고 핥아 먹을 수 없을까? 그래서 개발한 게 바로 막대 사탕, 롤리팝이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사탕에 막대기 꼽은 걸 다 롤리팝이라고 해요. 핸드폰이 롤리팝, 우리나라는 핸드폰 롤리팝이 유명한데 외국에서는 이게 롤리팝이 이 막대 사탕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쭈빠춥스, 요루한 롤리팝 요런 거 요즘에도 제과점에 팔더라고요. 참 먹기 힘든 사탕. 좀 핥다 보면은 막 색소 줄줄 흐르고 이런 롤리팝 어린아이들이 되게 좋아하죠. 약간 동심의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그 예전에 소녀시대가 이걸 듣고 뚜뚜루뚜뚜뚜 키싱 유 베이베 이거 들고 귀엽게 이렇게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요런 게 이제 막대 사탕이 롤리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외국에서는 막대 사탕 스틱 캔디를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막대 사탕이 롤리팝이고요. 외국에서 말하는 스틱 캔디는요. 막대 사탕 아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 막대기, 지팡이 이게 스틱 캔디. 다른 말로 캔디 케인, 지팡이 사탕을 얘기합니다. 이 캔디 케인은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사탕으로도 유명한데요. 막 코스트코에서도 캔디 케인 막 이만큼씩 팔잖아요. 요것도 맛있어요. 이렇게 핥아 먹으면. 요거는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거는 그런 사탕으로 연말에 많이 선물하기도 하고 많이 사 먹는 그런 사탕이죠. 외국에서는 이런 스틱 캔디를 이거로 얘기하더라고요. 막대기 모양의 사탕. 그리고 지팡이 모양의 사탕, 캔디 케인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캔디. 요 무늬 되게 익숙하죠? 크리스마스 무늬. 자, 그리고 요거가 빠지면 섭하죠. 사탕 중에 유명한 사탕. 우리 어렸을 때도 많이 먹어봤던 바로 별사탕. 별사탕은 정말 그대로 설탕을 졸여서 설탕의 결정체를 가지고 만든 게 별사탕입니다. 거기다 색소를 넣어가지고 결정체가 붙고 그 모양이 별 모양 같다. 이래서 별사탕인데 별사탕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진 거는 일본 사람 때문이래요. 일본어로 콘페이토라고 합니다. 콘페이토. 그러니까 군인들의 친구죠. 건빵 먹을 때 별사탕 먹으면 입에 침이 생기기 때문에 목이 뻑뻑한 걸 막아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건빵 안에는 꼭 별사탕이 있는 건빵의 친구로 영원한 친구로. 근데 사실 따로 별사탕을 사가지고 먹은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건빵과 함께. 건빵이 조금 있는 별사탕이 또 묘미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만 막 빼먹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별사탕이 또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사탕일 줄이야. 솜사탕. 사탕이네. 사탕이었어. 솜사탕. 솜사탕 키스로 유명한 달달한 솜사탕. 코튼 캔디라고 합니다. 코튼 캔디. 코튼이 그 목화솜 있죠? 목화솜 같은 말 그대로 솜사탕입니다. 어렸을 때 솜사탕 하면 다 추억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주로 놀이공원에서 팔죠. 이렇게 먹다 보면은 입으로 먹으면 여기가 다 이제 들러붙으니까 손으로 뜯어먹다 보면은 뜯어먹으면 침이 묻어가지고 손 다 끈끈해지고 마지막엔 파국이다. 엄마한테 결국에는 혼나는 끈끈한 솜사탕. 저도 요즘에 솜사탕 먹어본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도 팔죠, 놀이공원에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놀이공원에서 많이 파는데요. 외국에서는 길거리 음식으로 솜사탕을 많이 팔고요. 요즘에 솜사탕 아트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모양으로도 솜사탕, 피카츄 모양도 팔고 장미꽃 모양도 팔고 그러더라고요. 솜사탕도 사탕입니다. 솜사탕을 만드신 거 알죠? 이렇게 기기에다가 설탕 넣으면 거기에 막 거미줄처럼 나와가지고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든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캔디도 있습니다. 바로 말랑말랑한 캔디, 추잉 캔디죠. 추잉 캔디는 약간 카라멜 질감, 그렇게 입안에서 말랑말랑해지는 캔디인데요. 딱딱하지 않고. 그 차이는 딱딱한 알사탕 같은 경우는 알사탕이 보통 140에서 150도 정도로 이렇게 녹여가지고 만들어서 가공한다면 추잉 사탕은 좀 낮은 온도, 한 110도 정도의 좀 낮은 온도에서 가공한다고 합니다. 높은 온도에서 가공하지 않고요. 낮은 온도에서 가공하다 보니까 좀 말랑말랑한 질감의 사탕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주로 캐러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캐러멜이라던가 아니면 젤리빈,
요즘 젤리빈 뭐 요런 모양의 젤리빈, 안에가 말랑말랑한 젤리빈이라던가, 그리고 멘토스도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우리나라는 유명한 게 이제 바이오 생캔디, 바이오 캔디. 바이오 캔디 진짜 맛있었는데 요즘엔 바이오 캔디가 이제 거의 인기가 없어진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말랑카오. 제가 한때 말랑카오에 중독돼가지고 몸무게가 막 3kg는 늘어난 것 같은데 말랑카오 너무 맛있어. 말랑카오 밀크도 맛있고 딸기도 맛있고 막 초코도 맛있고 막 커피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 말랑카오는 이에 안 들러붙어가지고 매력이더라고요. 그런 게 바로 추잉 캔디라고 합니다. 마시멜로우도 추잉 캔디라고 할 수 있겠죠? 독특한 그 질감, 말랑말랑. 근데 마시멜로우는 사실 맛있는 거 잘 모르겠던데 너무 막 입안에서 너무 말랑말랑하달까? 마시멜로우는 핫초코나 커피 같은 데다가 한두 개씩 띄워가지고 먹으면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살 엄청 찌죠? 자, 마지막은 아까도 보여드렸던 바로 토피. 토피는 견과류와 이런 생과일 같은 겉에를 이렇게 코팅하거나 커피 사탕, 땅콩 사탕 이런 토피. 아까도 보여드렸죠? 초코바 같은 경우도 토피의 범주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화이트데이이기 때문에 달콤한 사탕과 사탕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게 사탕이었구나. 좀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하네요. 아까 알사탕 사진은 안 보여드렸네. 외국에는 이러한 딱딱한 알사탕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안에도 되게 딱딱한. 요거 드셔보신 분 있을 것 같아요. 깝스토퍼? 뭐 이런 거나, 아까 조브레이커. 이런 알사탕.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힘들었던. 우리나라 알사탕은 요런 알사탕이죠. 신호등도 알사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알사탕 드롭스. 자, 오늘은 옛날 어렸을 때 추억을 되새겨보는 사탕의 역사와 사탕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이따가 발렌타인데이의 유래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도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뵐게요. 안녕!